안녕하십니까, 박건배입니다. 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 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 방법 중에서 극수 변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죠. 자, 극수 변환에 의한 속도 제어, 우리가 칠판에 가서 몇 가지를 이해하고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속도 제어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거는 이제 회전자의 속도죠. 그래서 이거 회전자의 속도는 우리가 동기 속도의 관계로 우리가 쓸 수가 있다. 그렇죠. 요 식을 갖다 좀 잘 기억해 뒀으면 좋겠다. 회전자가 돌아가는 이 속도, 이제 이 속도를 갖다가 우리가 제어하는 것이 이제 속도 제어죠. 그럴 때 이제 요 식은 이 회전자가 실제 돌아가는 속도와 이제 동기 속도 관계로 이제 엮어놓은 식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식을 슬립에 대한 정의식으로부터 변형된 식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늘 변형해서 사용할 수가 있지만 이 식을 갖다 그냥 늘 이 자체로 그냥 기억을 좀 했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이 동기 속도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120의 그다음에 그 주파수의 극수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갖다 다시 쓰면 1-s의 p에 이제 120f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속도를 갖다가 제어하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는 이 슬립을 바꾸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주파수를 바꾸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극수를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크게 보면 이 세 가지로 나뉜다는 이야기죠. 요것은 뭐 우리가 늘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던 인버터를 통해서 주파수 제어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기준 주파수보다 낮은 영역에서는 VF 일정 제어를 하고요. VF 일정 제어를 합니다. 자, VF 일정 제어를 하고, 그 다음에 기준 주파수보다 높은 영역에서는 이제 이 전압을 갖다가 이제 일정하게 잡아둔 상태에서 이제 운전할 수밖에 없으니까, 요거는 갖다가 이제 VF 일정 제어는 아니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기준 주파수보다 낮은 영역에서는 이제 토크가 일정한 제어를 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토크는 이제 감소하게 되고, 이제 파워가 일정하게 되는 운전을 하게 된다. 이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앞에서 다 언급했던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극수를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거는 이제 운전 슬립을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뭐 우리가 전통적인 방법에서 운전 슬립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권선형 유도 전동기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 저항의 값을 이제 조정해서 이제 그 운전 슬립을 바꿀 수가 있었다. 또는 뭐냐면 농형 유도 전동기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 저항을 못 쓰니까 전압의 크기를 조정함으로써 토크 구성을 바꿀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운전 슬립을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운전점이 바뀌니까 그것이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어떤 속도 제어 방법의 하나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야기할 이제 극수 변환 방법입니다. 자, 이 극수 변환 방법은 크게 이제 이 두 가지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논리 극수 변환법이 있고, 그 다음에 다수의 극수를 갖는 다중건선법이 있다. 주로는 이제 이 방법을 씁니다. 이 방법을. 요거는 워낙 이제 사이즈도 커지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 방법은 주로 쓰지 않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사극기 건선을 하나 감아놓고 또 육극기 건선을 감아놓고 그걸 갖다가 이제 사극기로 쓰고 싶으면 사극기 속도를 내가 운영하고 싶으면 사극기만 여자에서 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바꿔서 육극기로 이제 운전하고 싶으면 그 사극기는 놀리고 이제 육극기를 여자해가지고 그 육극기에 해당하는 그 속도로 운전하는 뭐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진짜 다중건선, 사극기 건선도 한 세트 감아야 되고 육극기 건선도 하나 감아놔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면 너무 그 고정자 건선이 너무 커지고 이제 비싸지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런 방법은 잘 안 쓰고, 보통 2대1 변환, 이게 뭐 예를 들어서 8극기, 4극기, 뭐 4극기, 2극기 이런 식으로 하나만 감아놓고 그걸 갖다가 이제 권선의 단순히 뭐냐, 코일의 결선만 살짝 바꿔줌으로써, 결선만 살짝 전환시켜줌으로써 요 변환이 가능하도록 만든 게 이제 논리 극수 변환법입니다. 이제 요거 방법은 이제 바꿀 수 있는 속도가 뭐냐면 2대1 비율밖에 안 된다는 거죠. 2대1, 뭐 4극기, 2극기. 뭐냐, 8극기, 4극기 이런 식으로 2대1 변환만 되는데, 이제 다수 극수를 갖는 다중건선법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극수를 다 감아버리는 거죠. 따로 감아놓는 거죠. 뭐 4극기를 별도로 감고 그 다음에 6극기를 따로 감아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아예 별도로 다시 두 개를 감아놓는다는 이야기예요. 그 중에서 4극기를 쓰든 6극기를 쓰든. 그러니까 2대1이 아닌 그런 속도를 원한다 그러면은 아예 이 방법을 써야 되는 거죠. 6국기, 4국기. 이건 2대1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방법을 쓸 때는 다중건선으로 해놔야 된다. 이 방법은 이제 많이 쓰지 않는 방법이다. 어쨌든 이게 필요하다면, 이게 꼭 필요하다면,
이게 꼭 필요하다면 이제 이렇게 감는 방법이 있겠죠. 이제 논리적 극수 변환법으로는 2대1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요. 자, 오늘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것은 요것은 우리가 무슨 방법인지 금방 이해하셨죠. 논리적 극수 변환법이 무엇인지 많이 사용하는 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극수 변환에 의한 속도 제어 방법은 쉽게 이해가 되죠. 얘가 뭘 의미하는지는 알죠. 뭐 아까 n은 결국 n은 뭐냐면 p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나머지를 다 상수로 취급하면 결국 극수를 올리면 속도가 떨어지고 극수를 낮추면 극수를 낮은 쪽으로 가져가면 속도를 증가시켜줘. 이제 고속 운전하고 싶으면 극수를 낮추는 거죠. 그 다음에 저속 운전을 하려면 거꾸로 가는 거고. 이렇게 극수를 변환하면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제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이렇게 극수 변환하는 방법이 어떻게 그러면 실질적으로 결선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런 방법들을 해내는지 이제 그걸 이해하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뭐 극수 변환하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다들 하고 뭐 끝내실 분들은 뭐 여기서 끝내면 되겠지만, 실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실제로 결선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걸 좀 이해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책이나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이해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좀 이해해 본다. 어떻게 결선을 실제로 바꿔가면서 그런 방법을 이 극수 변환을 하고 있는지, 실제로 극수 변환을 해 나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먼저 그림을 그려가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일이 있다. 이렇게 코일이 있다. 자, 코일이 있어요. 이렇게 그릴까요? 코일을 갖다가 이제 두 개를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각상단 이제 두 개씩 사용하게 되면 뭐냐면 4극에서 2극 이렇게 변환하는 극수 변환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4극 또는 2극. 그 다음에 요걸 코일을 각상당 4개를 사용하게 되면, 요 코일을 4개를 사용하게 되면 8극, 4극을 이제 전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4극이냐 2극이냐 이제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코일을 이렇게 실제로 이제 감는 거죠. 이제 감는데, 요렇게, 제가 나중에 그림을 그려놓은 거 있어요. 이제 그거, 여기서 이해가 안 되면 그 그림을 통해서 좀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이제 60도, 폴피치를 60도 또는 뭐냐면 190도 이렇게 잡습니다. 이제 대개 이제 60도를 많이 잡습니다. 이런 식으로 60도. 또 한 60도 정도 이렇게 잡아가지고, 여기다가 A, 여기다가 A 다시. 여기 A1, 이렇게 두 조가 있으니까 A1, A1에 다시, 그 다음에 A2, A2에 다시,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감을 때 이게 고정자죠. 여기가 이제 슬롯이 이렇게 파여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슬롯이 이렇게 파여 있는데, 여기 이제 60도로 사용한 경우에 60도. 자, 각상을 이렇게 감다. A상을 이렇게 감고 두 개 코일을 갖고 B상도 이제 감는다는 얘기. B상도 갖고 C상도 똑같이 하는데, A상과 B상은 뭐냐면 이거로부터 그대로 요 세트를 그대로 뭐냐면 120도 틀면 되고, 그 다음에 C상은 또 거기서 또 120도 틀어놓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복잡하니까 A상만 하나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상을 이렇게 코일을 2개 감는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감겼다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감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요 코일이.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감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럴 때, 여기다가 이제 4극기가 되게 할 거냐, 이제 2극기가 되게 할 거냐는 이제 전류를 어떤 방향으로 얘가 흐르도록 할 거냐에 이제 관련이 돼 있겠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연결하는데, 여기가 A죠. A1이죠. 여기가 A1. 이해하실 분들 위해서 제가 차분히 설명할게요. 여기가 A1이고, 여기가 A1 다시. 그러니까 여기가 리턴 코일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여기가 주 코일이고 리턴 코일. 여기도 다시가 붙은 것이 이제 리턴 코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같은 조에서. 그러니까 A1, A2 중에서 A2 다시, A1, A1 다시. 이제 그래서 요렇게 해서 시리즈로 묶습니다. 이걸 미리 이제 직렬로 연결하죠. 이 두 코일을. 같은 A상 코일이니까.
여기 A 다시에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연결을 하는 거죠.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면 시리즈가 되죠. 이렇게 되면 여기가 이제 두 코일은 이렇게 직렬 권선이 되는 것이죠. 직렬로 연결된, 전기적 직렬로 연결된 권선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전류를 어떻게 흘릴 것이냐라는 것이죠. 전류를 자, 요렇게 미리 자, 요렇게 연결 두 개가 딱 이게 1번 코일이고 여기가 이제 2번 코일이에요. 1번 코일, 여기가 2번 코일이에요. 자, 그럴 때 전류를 갖다 여기가 1번, 여기다가 2번 놓고 이제 중간에 탭을 하나 놔가지고 중간에서 이렇게 갖고 3번을 이렇게 따요. 그래가지고 사극기를 만들 때는 자,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사극기를 만들 때는 여기를 갖다 오픈하고 여기를 오픈하고 1번, 2번에다가 이렇게 전류를 갖다 이런 식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가겠죠. 여기는 오픈이니까 여기는 의미가 없어요.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죠.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흘러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가겠죠. 이렇게 빠져나오겠죠. 자, 코일에서 흐를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가서 이렇게 쭉 가서 여기도 이렇게 가고 이렇게 쭉 돌아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르도록 결선을 한다는 이야기죠. 이제 이게 무슨 결선이냐면 이게 이제 사극 운전 결선입니다. 사극. 아까 뭐냐면 논리 극변환법은 결선을 갖다가 단순하게 체인지 시키면 사극 이극을 갖다가 2대1로 변환할 수 있다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극으로 운전하는 모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기 보세요. 제가 또 다시 미리 그려놓은 그림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그림을 하나씩 그려가면서 이렇게 이해하면 그것이 오히려 이제 이해하는 순서 때문에 그런지 더 이해가 잘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미 그려놓은 그림 가지고 이해하는 것은 이제 순서가 지금 빠져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두 스텝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봅니다. 자, 전류가 이렇게 가면 자기장이 어떻게 발생하겠습니까? 전류가 이렇게 가면 암페어 오른나사 법칙을 적용해 보십시오. 이렇게 가는 거지 않습니까? 아래로, 자기장이 아래로 이렇게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발생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더 보세요. 이렇게 들어가자. 여기는 뭐예요? 여기 암페어 오른나사 법칙 적용해 보세요.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삥 한번 돌려보세요. 전류가 삥 돌려보면 이렇게 자기장이 이렇게 나갈 겁니다. 이렇게 나갈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항상 그랬죠. 자극을 기준으로 여기가 자극이 되겠죠. 자극 기준으로 나가는 거는 N극.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은 무슨 극이라고요? S극.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나가잖아요. 나가니까 여기는 무슨 극이에요? 여기는 N극이 되겠죠. 여기는 N극이 돼요. 자, 여기도 나가니까 여기도 당연히 N극이 돼요. 이렇게 N극이 돼요. 즉, N극이 되니까, 즉, 여기가 이제 N극이고, 여기가 N극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떠봅시다. 이렇게 실제 결선을 해보지 않더라도, 이렇게만 그림을 그리더라도, 전류가, 이 코일, 메인 코일 위주로 보면 이 코일과 이 코일을 비교하면 되죠. 이 두 코일이 여기가 전류가 같은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 여기는 N극을 만든다. 같은 극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같은 방향이죠. 같은 방향. 지금 요 코일로 보면 요 코일과 요 코일이 메인 코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같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죠. 같은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 같은 극이 된다는 거, 같은 극. N극 또는 뭐냐면 S극. 얘가 S극이 되면 얘도 X극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S극이. 전류 방향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바꿔서 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바꿔서 볼 수도 있잖아요. 전류가 이렇게 들어갔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 손치더라도 여기가 둘 다 그 방향이 같지 않습니까? 그죠? 방향이 같아지면 뭐냐면, 아까 같은 경우는 N극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거는 S극이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죠. 지금 현재는 지금 N극입니다. 이 방향. 자, 전류가 이 방향이에요. 이 방향. 자, N극입니다. 지금 현재는 N극.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돼요. N극이 되면 이렇게 자기장이 이렇게 나와갖고 여기 N극이 이제 부딪히겠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여기도 이렇게 가겠죠. 자, 그러니까 이쪽은 무슨 극이 되겠어요? 이쪽은. 들어가니까, 여기가 자극을 중심 들어가니까 이건 S극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니까 무슨 극이 돼요? S극이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되면. 사극. 하나, 둘, NS. 사극기의 결선이 됩니다. 사극기의 결선. 이렇게 되면. 자, 요렇게 운영을 하는 게 이제 사극기 결선이. 이제 여기다가 이제 내가 고속으로 운전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는,
논리 극변화법은 2대1로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사극기니까 이거는 2극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2극으로. 2극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아까 여기를 갖다 오픈 시켜놨죠. 여기를 오픈 시켜놨는데, 여기를 갖다가 한번 또 지워볼까요? 좀 지워볼게요. 자, 여기를 갖다가 아까 3번 단자를 오픈 시켜놨는데, 이제 여기를 갖다가 실제 여기 2단자를 이용하는 거예요. 2단자를 통해서 전류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전류가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여기 병렬이니까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전류가 이 방향으로 가고, 얘는 이 방향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식으로 되겠죠. 배후 결선은 뒤에 제가 설명할 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는 것이죠. 자, 요렇게 돌아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아까 그 메인 코일만 본다면, 이게 뭐냐면, 여기가 A1이고, 여기가 A2죠. 여기가 A1 다시고, 여기가 A2 다시죠. 여기가 이제 리턴 코일 자리고, 여기가 메인 코일 자리죠, 각각. 여기에 보면 전류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죠. 자, 이 코일에 흐르는 전류 방향이 서로 반대라는 거죠. 하나는 얘 방향이고, 하나는 이 방향이라는 거죠. 이제 서로 이제 들어가는 여기서 볼 게 뭐냐면 이 두 개의 방향이 같은 방향이냐 아니면 다른 방향이냐 그것만 보면 돼요. 여기는 반대 방향이죠. 이렇게 이놈하고 반대 방향이죠. 반대 방향으로 형성되면 이게 이제 이극기 결선이 된다는 얘기죠. 이극기 결선으로 이제 체인지가 된다는 얘기죠. 여기가 좀 많이 복잡해졌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다가 이제, 자, 슬롯을 이렇게 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는 60도, 비치를 60도로 이렇게 두고요. A1, 다시. 여기를 갖다가 A2 다시.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렇게 슬롯이 다 파여 있어요. 슬롯에다가 이제 이 건선을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여기다가 코일 하나를 여기다 이렇게 감고, 이렇게 감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도, 동일하게 이렇게 감는 것이죠. 이렇게 감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여기가 이제 통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 가는 그 라인을 타다가 그 슬롯을 통해서 쭉 감는다는 이야기, 이렇게 감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감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을 한다고 그죠. 이렇게 연결하는 상태에서 중간에 내가 탭을 하나 딱 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여기가 3번 탭일 거 아니야. 3번. 여기를 갖다가 1번이라고 하면 되고, 여기를 갖다가 3번이라고 이야기하면 되죠. 아까는 1번을 통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집어넣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아까 이제 오픈 시켜놨던 단자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이제 전류를 집어넣는 거죠. 여기다 전압을 걸어주면 전류가 이렇게 드라이빙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3번에서 들어가면 전류가 이렇게 가겠죠. 전류가 이렇게 가겠죠. 지금 이 부분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이렇게 전류가 가고, 이렇게 가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이렇게 가고 쭉 돌아서, 이렇게 해서 나가겠죠. 자,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메인 코일, 각각의 메인 코일의 전류 방향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얘는 여기서 보면 나오는 방향이고, 얘는 들어가는 방향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바뀌었다는, 바뀌게 되면 얘가 이극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 암페어 오르나사 법칙 써가지고, 여기를 한번 봅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위로 갈래요. 여기서 위로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겠죠. 이 방향이죠. 이 방향이 되죠. 암페어 오르나사 법칙 써보면, 여기 같은 경우도 미죠. 여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돼 있죠. 자, 전류가 이렇게 돌아간다. 이 방향이죠. 자, 그러면 여기가 무슨 극이 돼요? 여기가. 자, 들어가면 무슨 극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S극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를 S극, 자극을 중심으로 해서, 자극을 기준으로 해서 들어오면, 자기력선이 들어오면, 이건 S극. 여기는 뭐야? 자극을 기준으로 나가니까 여기는 무슨 극이에요? N극이죠. 자, 이런 식으로 N극, S극이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자기장, 이런 식으로 형성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즉, 뭐예요? 이극이 되는 거죠. N과 S의 이극기로 되는 거. 아까처럼, 요렇게 돼서 사극이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딸랑 이극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고속기 운전이 된다. 그래서 운전할 때, 그러니까 아까 전류가 전압이 이렇게 걸리도록 할 거냐, 이쪽 코일에 이런 식으로 걸리도록 할 거냐, 아니면 이렇게 걸리도록 한다. 여기를 오픈 안 시키고 여기에다 직접 전압이 인가되도록 할 거냐라는 거에 따라서 전류 흐르는 방향이 이제 바뀐다.
즉, 뭐냐면 단순하게 말하면 전류 방향을 바꿈으로써 사극기, 이극기를 갖다가 이제 간단하게 전환한다는 이야기죠. 2대1 비율로. 만약에 이제 8극기에서 4극기로 하고 싶다. 8대 4죠. 그게 똑같이 2대1인데 8극기에서 4극기로 바꾸고 싶으면 요 코일을 갖다가 4개를 쓰면 됩니다. 4개를 써서 4극기, 8극기 운전합니다. 똑같은 개념, 같은 개념을 확장해서 요 코일이 갖다가 이제 2개가 더 필요하죠. 2개가 더 필요한데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방법이 이렇게 단순하게 코일의 결선을 바꿔줘서 전류 흐르는 방향을 바꿔가지고 4극기냐 또는 2극기냐 8극기냐 4극기냐 이렇게 교환해 주는 방식이 바로 이제 논리 극변환법이다. 이 방법을 주로 쓰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아예 내가 쓸 권선의 그 극수에 해당하는 권선을 갖다가 아예 그냥 별도로 그냥 감아놓은 거예요. 4극기 따로 감고 6극기 따로 감아놓고, 그럼 여기는 이제 2대1 아닌 경우도 가능은 하지만 너무 사이즈가 이제 커지는 그런 단점이 생기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상거, A상이면 A상 거 하나만 봤는데, 이제 극수가 몇 개냐 한 것만 체크를 하기 위해서 A상, B상, C상을 다 체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걸 공부하고 왔습니다. 단순히 이극기를 갖다가 이제 그 권선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하고 잘 알 겁니다. A상, B상, C상을 갖다가 120도씩, 그다음 각 상끼리는 이제 180도 배치를 한 것이 이제, 이건 단순 이극기만 권선할 때 하는 방법인데, 그때만 보더라도, 이게 A상 것만 하나 보더라도, 그게 개수는 이미 정해졌다는 거죠. A상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 상태에서 흐른다 그러면은 A상 전류는 암페어 오른나사 법칙에서 전류가 들어가고 나가니까 오른손 들어서 여러분 한번 돌려보십시오. 엄지손가락이 여기를 가리킬 겁니다. 그러면 그럼 자기장이 이렇게 가니까 여기는 들어가니까 S극, 여기는 나가니까 N극, 이극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A상 하나만 보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B상, C상은 뭐냐? 자, B상은 여기죠. B상은 이거니까 B상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 아니에요. B상 파란색이에요. B상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예요. 자, 이때 이 흐르는 전류가 이제 여기 흐르는 이제 방향이 이제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니까 이제 이렇게 잡은 거죠. 제가 플러스 나올 때는 이제 플러스, 이제 마이너스니까 들어가는 방향 이렇게 잡은 거죠. 그러면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여기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럼 B상이 만든 자기장이 요 방향이에요. 그죠? 요 방향이죠. 그리고 C상이 만드는 자기장은 또 이제 이쪽이니까 요 방향이에요. 이게 90도가 되죠. 그래서 결국 이 세 개가 합성된 방향이라면 합성된 방향은 요 방향으로 하나로 정해지죠. 그러니까 B상, C상이 있더라도 뭐냐면 그게 개수는 이미 2개로 딱 정해지는 것이죠. 이런 식이니까 제가 아까 이렇게 제가 한 상품만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다른 상품 것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뭐냐면 이제 더해지는, 합성돼서 더해질 뿐이지 그게 개수가 뭐 2개가 뭐 4개가 된다든지 뭐 6개가 된다든지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무 복잡하니까 한 상품권만 가지고 설명을 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한 상품권만 가지고도 이게 2극기면 2극기가 되는 거고, 여기서 2극기가 되면 2극기가 되는 거고, 4극기가 되면 4극기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게 이제 합성이 될 뿐이죠. 그래서 뭐냐면 이제 위상이나 크기 같은 데만 영향을 주겠죠. 위상이나 크기한테 영향을 주지, 그게 개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B상, C상을 갖다 같이 고려하더라도. 이런 식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설명했던 논리 극수 변환법, 이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4극기, 2극기 변환 방법입니다. 4극기하고 2극기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변환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만약 8극기, 4극기로 하고 싶으면 이 코일을 갖다가 2배로 늘리면 됩니다. 총 4개가 되면 된다는 이야기죠. 자, 3번을 이렇게 오픈하고요. 3번은 아까 제가 그렸던 그림이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3번을 오픈한 상태에서 전류를 갖다 이렇게 통전시켜줍니다. 즉, 전압을 1, 2번 사이에다 걸어주도록 결선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게 되면 전류가 메인 코일에서 보면 전류 방향이 같죠. 이렇게 되면 이제 4극기가 되는 거죠. 이게 4극기. 자, 다시 한번 따져봅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흐르고, 메인 코일을 보면 전류가 같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죠.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흐르도록 결선하게 되면 이건 4극기 결선이 된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흐르니까 암페어 오른나사 법칙 한번 돌려보세요. 자, 엄지손가락이 어디를 가리키죠? 이렇게 뺑 돌려보면 엄지손가락이 어디를 가리키죠? 여기를 가리키죠? 여기를 가리키죠? 자, 여기도 이렇게 암페어 오른나사 법칙 한번 써보세요. 이 방향으로 한번 잡아보세요. 엄지손가락이 어디를 가리킵니까? 여기를 가리키죠? 여기를 가리키죠. 그죠? 자, 그러면
자극을 기준으로 했다. 자극은 여기가 되고, 이건 자극이 여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자극을 기준으로 나가면 이게 무슨 극이에요? 여기는 N극. 그러니까 여기를 갖다 N극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N극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뭐예요? 여기도 나가니까 여기도 N극이잖아요. N극. 자, 그러면 이렇게 나가서 자기력 쓰는 방향,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갈 거예요. 이렇게 갈 거예요. 부딪히니까 이렇게 갈 거예요. 이렇게. 자, N극이니까 이렇게 자기력선이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자연스럽게 여기 S극이 된다는 얘기죠. 자연스럽게 여기 S극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력선 이런 식으로 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돈다는 얘기. 여기도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는 얘기고, 이런 식으로. 자, 몇 극기예요? 4극기다. 자, 지금 이거는 이제 2극기 결선이 되는 것이죠. 여기가 이제 3번 단자를 아까 열어놨던 단자에다가 실제 이제 전압이 걸리도록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결선을 바꾼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전류가 이제 이렇게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흘러 들어가게 되면 어쨌든 전류가 방향이 이제 여기랑 이제 방향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여기 상으로 보면 이제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이 이제 전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가 이제 2극기 결선이 된다. 자, 암페어 오른나사 법칙으로 오른손 들어서 한번 돌려보세요. 엄지손가락이 어디를 가리키나요? 예, 위를 가리킬 겁니다. 그죠? 위, 이렇게. 자, 여기는요. 여기도 이제 위를 가리킬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극을 기준으로 꼭 보셔야 돼요. 이렇게 여기 되면 자극을 기준으로 들어가면 여기 무슨 극이요? S극. 자, 여기는 무슨 극이에요? 여기는 나가니까. 여기는 무슨 극이요? N극. 자, 그러니까 자기력선이 이렇게 형성이 된다. 이렇게. 방향 이렇게. 자, 무슨 극이라는 거예요? 2극기라는 이야기죠. 2극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선을 단순하게 바꿈으로써 4극기, 2극기 전환이 가능하다. 이제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아까 계속 설명했던, 이게 이제 앞에서 계속 설명했던 이제 논리 극변환법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2대1 변환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대개를 기억합시다. 여기는 이제 S극이 되고,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가 N극이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직접 결손도를 보지 않더라도, 이렇게 넣어놓고 보지 않더라도, 요런 것만 가지고도 이게 몇 극기 결성이 될 수 있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요렇게만 그래가지고. 나머지 뭐 4극기, 8극기 하면 좀 더 많이 복잡할 거 아닙니까? 또 더 많은 극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요 논리로 이 전류 방향이 같으면 이제 아까처럼 4극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반대가 되면 이제 2극기가 되는 거, 이런 식인 것이죠. 자, 이거 결과를 갖다가 다시 한번 제가 이걸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런 식입니다. 자, 그걸 갖다가 실제로 이제 구현하는 법은 이제 어떻게 이제 실제로 이제 구현하느냐를 보면 이제 요런 식으로 한다는 이야기죠. 이런 식으로. A상. 아까 이제 그거는 보면 이렇게 코일이 갖다 2개 있었죠. 2개만 그랬잖아요. 그 코일 2개가 이제 이거라고 보시면 되고, 요게 한 상, 예를 들어서 여기를 A상이라고 하면 요 한 상 분권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2상을 갖다 고려하더라도 이제 합성된 크기나 위상이 바뀔 뿐이지, 크기나 위상 위치만 바뀔 뿐이지, 뭐예요? 예, 극의 개수는 같다. 그래서 이제 항상 이 2개씩만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한 상큼씩만 우리가 파악을 해도 된다는 얘기죠. 여기 같은 경우는 모형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로우 스피드 모드고 이게 하이 스피드 모드다. 그러면 여기가 로우 스피드니까 여기가 아까 같으면 코일이 딱 2개 있다. 각 상당 코일이 2개 있다. 그러면 여기는 2극기가 아니죠. 로우 스피드니까 이거 얼마가 되죠? 4극기가 되는 거고, 4극기 결선이 되는 거고, 이렇게 결선하면 2극기 결선이 되는 것이죠. 또는 여기를 갖다가 2개씩 더 늘려가지고 하나, 둘, 셋, 4개를 사용하면 여기 8극기, 여기는 뭐가 돼요? 4극기, 이런 식으로 돼요. 8극, 4극, 8극, 4극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냥 논리는 똑같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전류 방향을 같이 해주는, 여기는 전류 방향이 코일이 이렇게 흐르도록 같은 방향으로 흐르도록 해놨죠. 같은 방향으로 흐르면 뭐라고 그랬어요? 논리상 같은 방향으로 흐르도록 하면 메인 코일이 같은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 뭐냐면 그 저속 운전이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4극기 결선을 해놓고 4극기, 2극기라면 그 저속 운전이면 4극기가 되는 거죠. 같은 방향. 그 다음에 요거 하나를 바꾸는 거죠. 하나의 방향, 이쪽을 바꾸든지 아니면 이쪽을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만 바꿔야 되죠. 하나를 갖다 전류가 흐르는 방향만 딱 바꾸게 되면 이제 4극기 같으면 2극기가 될 거고, 8극기 같으면 4극기가 될 겁니다. 즉, 하이 스피드 모드로 가는 것이죠. 아주 단순한 거죠. 아까 그 논리대로 우리가 이제 그 결선이 되도록 하면 된다는 거죠. 아까 지금 말했던 EW이 하는 요것은 뭐냐면 아까 그 3번 단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거기서 중간에 탭 하나 내놨잖아요. 3번 단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도록 하면 여기는 오픈 시켜놓고 그냥 아무것도 회로로서 역할을 못하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모드란 이야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여기다가 전압을 인가하면 이쪽에 전류가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겠죠. 그러면 어쨌든 전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여기를 접어버리면, 이 접은 게 이거예요. 1U니까 여기일 거예요. 여기 EW 찾아보세요. 여기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해가 되시죠? 자,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보는 거예요. 이 부분. 자, 여기 오픈 시켜놓고 전류가 그냥 그대로 흘러 들어가도록 전압을 여기다 걸면 에론 단자에다 전압을 가면 이렇게 쭉 이렇게 들어갈 거야. 전류가 이 방향으로 갈 거야. 이게 하나를 이제 바꾸고 싶으면 요 단자를 갖다 이제 살리는 거죠. 요 단자 EW 단자에 여기 전압이 걸리도록, 실제 오픈 시켜놓고 전압이 걸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이렇게 쭉 내려와서 얘네들이랑 다 붙는 거예요. 얘네들이랑 다 올 콤본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전류가 흐르게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럼 전류 방향이, 어쨌든 여기서 보면 이 단자에다 전류 공급하면 이렇게 흘러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얘는 그대로 같은 방향이라도 이런 방향이 바뀌게 되죠. 여기는 이제 이렇게 해서 얘네들하고 이렇게 모일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결선이 바뀌도록 이제 스위칭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이제 구체적인 그렇게 해주기 위한 어떤, 스위칭 방법은 요 방법입니다.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미리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여기, 요 방법대로 해주려면 에론 단자. 에론 단자가 여기에 물리도록 하면 되죠. 에론 단자가 1U, 여기 1U하고 1V, 여기 1V, 그 다음에 1W에 걸리도록 하면 되죠. L1, L2, L3가 전원이. 그러니까 여기 스위칭으로 따지면 1번 모드죠. 1번 모드로 이렇게 걸어주면 L1이면 여기 U1에 들어가도록, L1이 U1에 들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L2도 1번 스위치로, 1번 모드. 그러니까 모드가 1번, 2번 모드만 있는 거죠. 1번 이렇게 전환하는 거, 2번 모드로 전환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1번 모드는 로우 스피드 모드. 그 다음에 이렇게 제끼면 2번 모드로 따면 하이스피드 모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갖다 전환하고 싶으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Y로 이미 결선이 다 되어 있죠. Y로 이미 결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L1, 여기는 갖다 오픈 시켜놓고, 여기는 오픈 시켜놓고 L1, L2, L3가 이렇게 물리도록만 하면 자연스럽게 Y가 되는 거죠. 이걸 갖다 뭐라고 부르냐면, 결선하신 분들은 뭐냐면, 이걸 갖다가 싱글 스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싱글 스타 결선이라고 부르고, 이건 뭐라고 그러냐면 더블 스타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블 스타. 더블 스타 방식이라. 그러니까 싱글 스타에서 더블 스타로 바꾸는 것이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코일의 전류 방향이라는 거죠. 같은 방향으로 흐르게 가게 돼 있고, 만약에 하나를 접어버리면 여기 갖다 이렇게 여기다가 중간에 여기다 걸게 되면 전류가 이렇게 가게 돼요.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여기도 접어서 이렇게, 여기도 접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걸 갖다 세 개를 묶어버리면 되죠. 그러면 전류가 요렇게 가고 요렇게 흘러갈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전류 방향을 바꾸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요 모드로 바꾸려고 그러면은 이제 2번으로 전환을 시키고, 스위치를 2번으로 전환을 시키고, 이제 여기에 이제 전원이 걸리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걸리도록. 그러니까 EW에는 여기죠. EW에는 2번이니까 EV 여기가 되죠. 여기 EU가 되죠. EU니까 여기죠. 여기에 걸리겠고, 그 다음에 제끼면 L2는 EV로, 그러니까 중간에 아까 오픈 시켜놨던 단자의 전압이 걸리도록 해준다는 거죠. L3는 EW,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전압이 걸리도록 스위치가 전환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 같이 여기를 다 컨몬해야 된다 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컨몬해야 전류가 흘러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컨몬해줘야지. 자, 이런 식으로.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모양으로 따지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자, 그러려면 여기 스위치가 있죠. 이 스위치를 갖다가, 여기를 갖다 닫아주면 됩니다. 올 컨몬을 해준 거죠. 컨몬해주면 이제 여기가 이렇게 스위치로 되는 거죠. 첫 번째 모드 1번 스위치에서는 여기 오픈으로 해놓고 여기도 오픈. 1번 모드 지금 로스피드 모드에서는 여기 열려 있어요. 여기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2번 모드로 바꿀 때 여기를 바꿔주고, 뭐냐면 여기 중간에 있는 탭에 전압이 걸리도록 해주고, 솔로 전압이 인가되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갖다가 컨몬을 해줘야지 전류가 이렇게 흘러갈 거 아닙니까? 여기 열려있으면, 여기 단자가 열려있으면 전류가 안 가죠, 이쪽에. 그러니까 여기다 전류 갈 수 있도록 다 올 컨몬을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는 이극기 모드인 하이스피드 모드로 바뀐다. 또는 이제 이렇게도 바꾸고요. 자, 또는 이제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델타, 이거 싱글 델타라고 부르고요. 이걸 갖다가 아까처럼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는 뭐예요? Y잖아요. 그러니까 더블 스타 이렇게 부릅니다. 요렇게 바꾸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 스피드 입장만 보면 이 같은 방향으로 흐르냐,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하냐, 아니면 전류 방향이 이제 반대로 흐르게, 한쪽을 갖다 반대로 흐르게 해주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래서 항상 이게 중간 탭이 있죠. 중간 탭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 같은 방향으로 흐르니까 로 스피드 모드가 되는 거고, 자, 중간에 이제 EU 단자, EW, EV 단자에 이제 전압을 걸게 하면 여기는 이제 전류가 요렇게 들어가겠죠. 전류가 요렇게 들어가고, 좀 제대로 그려볼까요? 뭐 어쨌든 여기서 뭐 여기에 전압을 걸게 되면 요렇게 전류가 흐르는 게 아니라 요렇게 전류가 흘러 들어가서 요렇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하나는 전류가 방향이 바뀌게 되죠. 이런 식으로 실제 결선에서는 이게 로스피드 모드의 빨간색은 로스피드 모드 방향이 똑같고, 하나는 방향이 유지되지만 하나는 방향이 바뀐 거죠. 이쪽이 방향이 바뀌어서 요게 이제 하이스피드 모드로 바꿀 때, 파란색 하이스피드 모드로 바꿀 때 방법이란 이야기죠. 4극기, 2극기 또는 뭐냐면 8극기, 4극기 이렇게 되는 거죠. 코일을 2개씩 더 쓰면 8극기, 4극기. 지금 현재는 이제 2개씩이라 그러면은 4극기, 2극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환하는 방법은 여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모드가 로스피드 모드로 보시면 돼요. 1번 모드가. 자, 2번 모드 이렇게 바꾸는 거죠. 이렇게 바꾸면 자, 전압이 인가된 단자가 바뀐 거죠. 전압이 인가된 단자가 이렇게 전환이 되는 거죠. 요렇게 바뀌면 EU 단자니까 요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바뀌면 2V 단자, 그 다음에 여기다 전압이 아까 오픈 시켜놓고 사용 안 하던 여기다가 전압이 걸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선을 갖다가 여기도 뭐냐면 쇼트를 잡아줍니다. 쇼트를 잡아주게 되면 지금 여기 부분이죠. 이렇게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더블 스타가 되는 거죠. 싱글 델타를 갖다가 더블 스타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스피드를 갖다가 이제 바꿔주는 그런 결선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는 어렵지는 않죠.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갖다가 이해를 못하면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하고 그냥 논리적으로 이제 간단하게 따집니다. 만약에 4극기, 8극기 한다 그러면 코일이 아까 2개가 아니라 하나, 둘, 셋, 4개를 두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4극기로 운전하고 싶다. 8극기부터 먼저 해볼까요? 8극기로 하고 싶다. 8극기로 하고 싶으면은 여기 메인 코일에 흐르는 전류 방향을 다 똑같이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결선을 이렇게 잡았을 때요. 그러면 이렇게 요 방향, 요 방향, 요 방향, 요 방향. 이렇게 되면 이제 8극기가 되는 겁니다. 자, 거꾸로 이제 방향을 하나는 틀어주면 이제 4극기가 된다는 얘기가 간단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논리, 이제 극변환법이라고 이제 그렇게 정해놓은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전류 방향만 가지고 이걸 따져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같은 방향끼리 해주면, 극이 가장 높은 거. 4면 8. 이제 방향이 하나가 반대면은 이제 8이면 4, 4면 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아까 여기는 N극. 여기도 또 같은 방향의 N극, 여기도 N극, 여기도 N극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다 이게 N극이니까 중간에 S극이 있어야 되잖아요. S극이 있어야 되니까 논리적으로 S극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8극기가 된다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거예요. 아까랑 같은 이치죠. 아까는 2개가 있었으니까 N극이니까 뭐냐면 논리적으로 뭐냐면 N극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S극, X극이 추가적으로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4극기가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따지면.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거기다가 이제 전류 방향만 바꾸자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렇게 전류 방향을 같게 할 거냐, 다르게 할 거냐는 것은 아주 다양한 결선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직렬로 이렇게 바꾸는 방법도 있고, 아까처럼 뭐냐면, 직렬, 병렬로 이렇게 바꾸면서 전류 방향을 바꾸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어떤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이거는 이제 직렬로 연결을 했을 때, 여기 끝에 단자에서 A, B, C, D 단자에서 뭐냐면, 여기다 연결을 시켜주면, 스위치를 여기다 연결해주면, 이게 직렬로 모드를 바꾸는 방법이에요. B와 D로, 여기로 이렇게 바꿔주면 전류가 이런 방향으로, 즉, 다 같은 방향으로만 흐르도록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류 방향을 한쪽으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도 된다는 얘기죠. 여기다 이렇게 스위치를 갖다 이쪽으로 연결해주게 되면, 여기 아니라 이쪽으로 연결되도록 스위치를 잡아주면 전류 방향이 이렇게 가다가 아까는 이렇게 갔잖아요. 이렇게 아니라 이렇게 가도록, 즉 전류 방향이 바뀐 거죠. 전류 방향을 바뀌게 이렇게
구성을 해버리면, 이렇게 해서 전류 방향을 바뀌도록 구성하면, 여기는 하나는 N극이 되고, 이 방향, 이 방향, 이 방향, 이 방향, 이 방향. 그러니까 그룹으로 따지면 이게 1, 3번이 한 개의 그룹이 되고, 이게 1, 3번이 한 개의 2, 4가 이제 하나의 그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같은 방향 두 개, 그 다음에 이렇게 같은 건 이렇게 두 개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N극, S극, 교차로 나타나, N극, S극, N극, S 교차로 나타나면 더 이상 극을 만들 필요가 없죠. 그러면 여기는 딱 사극기가 되는 것이죠. 자, 어렵지 않죠? 자, 이런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을 쓰든지 아니면 똑같이 구성을 해놓고, 아까처럼 똑같이 이렇게 구성을 해놓은 다음에, 아까 중간에 테이블 하나 놔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중간에 여기다가 테이블 하나 놔가지고, 여기다가 테이블 하나 놔가지고, 중간 탭도 약간 1번, 여기가 2번, 여기다가 3번 탭 놔가지고, 이걸 오픈해가지고 하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전류가 한쪽은 이렇게 들어갈 거고, 한쪽은 이렇게 같은 방향. 전류 방향을 바꾸는 방법은 시리즈로 이렇게 결선의 위치를 갖다 돌려가면서 만드는 방법도 있고, 시리즈하고 파라렐로 이렇게 전환하면서 아까 했던 방법이죠. 그래서 극수를 변환하는 방법도 있고, 중요한 건 뭐냐면 전류의 방향을 같은 방향으로 할 거냐, 아니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엇갈려서 다른 방향으로 되게 할 거냐에 따라서, 같은 방향이 되면 가장 높은 거, 8극기, 4극기라면 8극기가 되는 것이고, 즉 로우 스피드 모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방향을 바꾸게 되면 하이 스피드 모드, 즉 8극기라면 4극기가 되는, 4극기라면 2극기가 되는 그런 모드가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제가 유도 전동기 내부 결선 참조도를 갖다가 여기다가 올렸습니다. 이건 제가 그린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유도 전동기 결선 실무 경험자께서 유튜브에다가 자기 가지고 있던 결선도를 갖다 다 공유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직접 그려준 결선도입니다. 이게 이제 극수 변환에 관계된 결선도인데, 여러분도 이제 이 유튜브 여기 이 주소로 가시면 그분이 올려놓은 유도 전동기 내부 결선도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중에서 이제 뭐냐면 극수 변환 결선도 딱 2개만 가져왔습니다. 그 중에서 간단하게 보시면 이게 모양이 이제 이 모양이죠. 똑같은 모양을 사용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돼요? 1번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연결이 되면 1번, 1, 3, 2번, 1번, 2번 여긴 다 열려 있죠. 3번 이렇게 되면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게 뭐라고 보시면 돼요? 싱글 Y죠. 싱글 Y를 갖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1, 3, 2번을 커먼 시키고 전류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제 더블 Y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봤던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결선으로 따지면 요거라고 보시면, 요거에서 요걸로 바뀌는 그런 결선이, 아까 이제 여기 선이 이제 여기를 갖다 미리 구부러 놓은 것밖에 없죠. 굴려놓은 것밖에 없죠. 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이게 같은데 이게 8극, 4극이냐, 그게 아니고 이게 논리적인 거죠. 논리적인 코일이 여기는 하나, 2개만 있는 거고, 실제로 2개만 있는 거고, 4극기, 2극기 전환은 여기는 이제 8극기, 4극기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2개씩 있다고, 총 4개라고 보시면 돼요. 코일로 보면 총 4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코일이 A상 코일이 하나, 2개가 있는 거죠. 코일이 2개가 있는 거죠. 이게 여기라고 보시면, 여기를 만약에 A상이라고 그러면은 요 코일하고 요 코일이 2개가 있는 거죠. 2개의 코일 갖다가 이제 연결할 때 이렇게 시리즈로 이렇게 연결해서 이제 여기에 이제 한쪽으로 이제 Y로 이제 붙어서 다른 상과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다른 상과. 그리고 A상과 이제 B상, C상은 서로 몇 도씩 틀어놓은 거예요. 딱 보니까 딱 120도씩 틀어놓은 거잖아요. 그죠? 120도씩 틀어넣어서 결선해 놓으면 이게 뭐냐면 4극기에서 이제 2극기로 4극기, 2극기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8극기, 4극기죠. 8극기, 4극기니까 이 코일이 몇 개 있었냐면 총 4개 있어야 됩니다. A 거, 각 쌍께 4개씩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A, 하나, 둘, 셋, 4개.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 거. 여기는 2개만 가지고 했죠. 그래서 여기 2개, 여기 2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중간에 탭이 있으면 이제 여기는 8극기, 4극기. 논리적으로 요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그렇게 8극기, 4극기 따져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결선하면 8극기가 되고 이렇게 하면 4극기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은 그 내부 결선도를 갖다가 자세히, 유도 전동기의 내부 결선을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여기 실무자께서 오랫동안 자기 실무한 거를 갖다 결선도를 갖다가 공유하셨으니까 여러분이 가서 보는 것도 좋은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